이 크로스 섹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작업을 하는 게 피마 빔이에요. 피마 빔, 피마 칼럼인데 여기 인 일레스틱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여기 피마 빔 타입이 있고 피마 칼럼 타입이 있고 모멘트 힌지 로테이션 타입도 있고 모멘트 힌지 커베처 타입도 있습니다. 모멘트 곡률 타입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쓰겠죠. 피마라고 붙은 건 이제 실무 모델이고 참고로 이탭스에서 쓰는 거는 모멘트 힌지 로테이션 타입이에요. 보통 이걸 표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피마 빔이랑 같은데 이 입력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피마 빔 하나를 붙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피마 빔을 하나 열어가지고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 인 일레스틱에 보면은 피마 빔, 피마 칼럼, 콘크리트 타입이 있고요. 두 개 붙여놓고 대화창이랑 테이블이랑 같이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돼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피마 빔, 피마 칼럼을 지금 하시면 에러가 뜹니다. 왜냐면은 제가 렉탱귤러 단면을 정의를 안 했잖아요. 그 렉탱귤러 단면을 갖다 쓰고 있는 거라서 먼저 빔 렉탱귤러 관련된 이걸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빔 렉탱귤러 들어가셔가지고 빔 렉탱귤러를 먼저 카피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자, 크로스 섹션의 빔 렉탱귤러랑 그다음 인 일레스틱에서 피마 콘크리트 타입을 선택해 가지고 일단 빔 레인포스드 콘크리트 부분에다가 보단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피마 빔 들어가서 피마 빔을 아직 안 열었나? 어디 갔지? 자, 피마 빔도 한번 카피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졌고요. 자, 만들어진 거 한번 열어서 봐보겠습니다. 피마 빔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도 보시면은 피마 빔도 결국 이제 액션 디포메이션에서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가 되는 거고 이 관련된 항목에서 트라이 리니어냐 그 다음에 이 지금 보니까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뭐 철근 배경에 연결돼 가지고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모멘트가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이런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강도 감소를 고려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을 사용할 거냐. 예스라고 사용하면은 조금 전에 레인포스 직사각형 단면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노라고 하면은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포메이션 캐퍼시티는 결국은 지금 이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가 아웃풋이 나오면 그게 허용 소성 회전각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IOC, LSCP 뭐 이런 값들요. 그걸 갖다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에너지 저감 관련해서는 YU, LRX 두 번째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먼저 테이블에 지정이 되고 순차적으로 여기 나머지 항목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섹션 앤드 디포메이션에 보면은 먼저 만들어 놨던 렉탱귤 단면을 불러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게 자동 계산이 되고 요 단면 재상수가요. 요 크로스 섹션을 쓰지 않으면 여기를 직접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탄성계수, 포화성비, 전단 탄성계수 들어가고요. 베이직 포스 디포메이션, 뭐 액션 디포메이션 관계에서 이제 이 기본적인 이 그래프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테이블에서 이렇게 불러오면 여기가 0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입력 항목이 없어요. 입력 항목이 부재 길이 입력하는 거잖아요. 부재 길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요런 걸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요런 걸로. 왜 그림이 이렇게 나오냐? 이 길이값이 없어서 그래요. 길이값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안내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Y, U, L, R, X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항복 회전각이 되는 거잖아요. 항복 회전각이. 근데 항복 회전각은 산식으로 우리가 보통 간이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부재 길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재 길이가. 이 길이를 입력하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딱 붙은 그러니까 모멘트 플라스틱 로테이션 관계가 아니라 모멘트 로테이션 그림처럼 나와요. 근데 이 길이 외에는 항복 회전각을 입력하는 어떤 탭도 없습니다. 부품에 보면은. 그래서 이 피마 빔 타입도 결국은 모멘트 플라스틱 로테이션 관계를 그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모멘트 힌지 타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항복 회전각을 뺀 순수한 소성 회전각 부분만 입력하는 타입이거든요. 결국은 피마 빔도 안내 그림상으로 L값을 넣으면은 그래프 상으로 이제 항복 회전각까지 마치 모양이 우리가 익숙한 그림으로 나오지만 실제 해석에서는 항복 회전각 프로그램 내부에서 계산을 하는 거고 간이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입력되는 건 대부분 다 그냥 소성 관련된 로테이션 값들이 입력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항복 회전각 값이 포함된 값이 아니라 그래서 요 좌표 축에 대한 X축의 값을 입력할 때도 이게 항복 회전각을 포함한 그러니까 선형에서부터 비선형까지 간 로테이션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플라스틱 부분만을 입력을 하는 건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거 주의하실 때 여기 보면 살짝 안내 문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포지티브 로테이션, 뭐 네거티브 로테이션인데 여기가 시메트릭으로 해놨으니까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 살짝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밸류 값이 플라스틱 로테이션이라고. 이런 것도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은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값이니까 테이블에는 입력 항목이 없는 거예요. 길이 값을 다 찾아서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실무적으로 할 때는 보통 이 그림 때문에 넣으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넣고 안 넣고 여러분 선택이신 거고. 자, 그리고 그럼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말씀드렸던 항복 로테이션 값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피마에서 코드에 따라서 ASC 4-13 베이스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지침으로 할 때는 이제 여기가 A 값이 되는 거죠. A 값이 되는 거고. B 값인 거죠. 그죠? 피마 코드에 보면은, 그리고 여기가 C 값인 거잖아요. C 값. 그래서 우리가 ASC 4-13이라든가 지침에 있는 거 보고, 계산해서 A, B, C 값을 찾아가지고 백본 커브를 완성을 하는 건데 P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대화창은 어떻죠? 여기 한 번 더 꺾인 점이 있는 거잖아요. 꺾인 점. 그러니까 피마 그래프상에서 보면 얘가 A 값인데 우리 퍼포맨은 여기가 UL로 두 개 포인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거 하면 L 포인트잖아요. L 포인트. 코드 베이스로 계산을 하면. 근데 입력 항목이 U 값이 돼 있어요. U 값이. 우리가 코드에서 찾을 수 있는 값은 L 값인데 입력은 U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X는 알죠? X는 B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B에 해당되는 거니까 어딘지를 아는데 A에 해당되는 이 끝점이 L이 아니라 U 포인트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데, 근데 이건 지금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실무적인 스킬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백분코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L 값을 내가 알고 있는데 U 값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L 값 계산은 A 값에다가 뭐 0.99라든가 0.98이라든가 굉장히 작은 값을 1에 가까운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U를 계산해서 그냥 입력을 해요. 그럼 U랑 L이랑 바짝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스킬적으로 그렇게 입력을 한다라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근데 개념적으로는 이 백폰 커브가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거죠.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이론적으로 봐서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곡선에서 있는 거는 쭉 내려와서 이렇게 바뀐다 가지고 요 두 개 포인트가 A라고 본 거잖아요. A라고. 이 값을 A라고 본 건데 실제로 얘가 이제 K 이펙티브잖아요. K 이펙티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리니어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리니어가 아니라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Y, U, L, R, X 이렇게 의미가 맞는 게 여기 한 번 더 꺾이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면적 같은 걸 계산해 가지고 K 이펙티브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마에서는 K 이펙티브가 직선으로 보이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꺾이는 점이 한 포인트가 없이 그냥 하나로 A 값에서 그냥 L로 표시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여기에 요 꺾인 점의 의미라는 게 실제로는 기둥 같으면은 피복이 탈락하면서 이미 한번 꺾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꺾여서 올라가면 여기를 K 이펙티브로 정의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실무적인 입력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고 여기를 그냥 K 이펙티브 값으로 입력을 하는 거고 얘를 여기 그냥 바짝 붙어 있는 형태로 가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피마에 있는 그래프를 그냥 묘사하는 의미인 거고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K 이펙티브로 환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 값이니까 A 값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에서 내가 트라이얼 리니어 모델로 정확하게 실험해서 백폰 커브를 구했으면은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 거고 근데 실무적으로 피마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맞춰서 그냥 백폰 커브를 그리려고 하니까 U를 갖다 L에 바짝 붙은 걸로 그냥 가정을 한 거고 저 앞단에 있는 걸 갖다 그냥 리니어로 K 이펙티브를 그냥 본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입력되는 강성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K 이펙티브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넣을 때. 근데 파이버 할 때는 이렇게 안 하면 파이버는 그 쉘에 대한 응력 변형률 곡선을 가지고 비선형성을 직접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효 강성이 아니라 정강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되는 걸 보는 거고 지금은 모델 상태 때문에 K 이펙티브로 보는 겁니다. 오전에 피마 빔 작업 설명하다가 점심 식사 가졌는데요. 그 피마 빔 대화창이나 우리가 지금 테이블 입력에 보면 결국은 요 트라이리니어 백본 커브에 맞춰가지고 값을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설명은 지금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만 보면은 ASC 41-13에 있는 그 피마 빔이라든가 칼럼에 대한 백본 커브를 그릴 수 있는 소성 회전각 ABC 값을 찾는 게 목표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강성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수계산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탄성 영역에서 그 직선 기울기가 오전에 설명드릴 때 유효강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유효강성을 K 이펙티브를 찾아야 되고, 그때 유효강성 계수가 곱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지침에 있는, 이건 지금 ASC 41-13에 있는 하단 테이블인데, 우리나라 지침에 맞춰가지고 값이 다르면 우리나라 거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성 계산할 때 우리가 양단에 동일한 힘 모멘트가 작용할 때랑 뭐 한쪽 단부에만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 뭐 양쪽 모멘트의 크기와 부호가 다른 경우에 따라서 이 K 값을 계산한 산식이 다 다른데,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 맞춰서 다 다르게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르게 쓰게끔 옵션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퍼폼에서는 L분의 6EI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L분의 6EI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힘 강도는 우리가 잘 아는 단철건보의 힘 모멘트 강도를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게 극한 모멘트에 해당되니까 그거 0.9 곱한 게 항복 모멘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학부 때 배우는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또는 항복 모멘트를 계산했으면 그거의 1.1배가 극한 모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항복 모멘트 계산한 다음에 조금 앞에 계산했던 K 이펙티브를 나눠주면은 항복 회전각이 나옵니다. 세타 Y.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그려야 될 때, 요 지금 X축에 해당되는 항복 회전각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과정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지금 상단부 하단부로 나눈 거는 배건이 다르다고 보고 한 거고, 시메트릭으로 보면 한 단면만 하면 되는 거죠. 한 부분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로 찾는 거예요. 그 AS 41-13에 보면은 10.7 테이블이 이제 보호에 대한 건데, 여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힘 지배냐 전단 지배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보니까 이제 힘 지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힘 지배에서 이제 여기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이 철건 비라든가 행방향 구속 철건의 여부, 그 다음에 작용 전단력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봐가지고 어디 사이에 들면은 여기 있는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갖다 보관해가지고 A, B, C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값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대화창에 있는 대화창이라든가 테이블에 이제 항목들을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다 이걸 찾는 엑셀 시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퍼폼의 테이블 항목에 붙어 넣을 수 있게끔 수식을 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예 이게 없으신 분들은 젠을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젠에서 힌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요즘 AI 기술이 밝아졌으니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테이블에서 특정 값들을 읽어가지고 그게 엑셀에 어디에다가 뿌려달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걸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요즘 결코 어려운 작업이 아닐 거예요. 뭐 뭔가 데이터만 있으시면. 자, 그런데 보호도 그렇고 기둥도 그렇고 이제 힘 지배냐, 힘 전단 지배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 테이블 값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는 힘 지배냐, 단순히 전단 지배냐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대부분 힘 지배로 보기 때문에 이제 찾으면 되는데, 기둥은 힘 지배, 힘 전단 지배, 이렇게 세 가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찾을 때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PM 상관도에서 X축과 만나는 M0 값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전단 지배냐, 힘 전단 지배냐, 힘 지배냐 이런 걸 구분을 해요. 그러면은 M0를 찾는 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범용 프로그램에서는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걸 찾기가 사실 범용 프로그램도 쉬운 게 아니니까, 사용자가 애초에 힘 전단 지배에다 이렇게 조건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작업들을 보통 해요. 그러면 M0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데, 뭐 한 십수년 전부터 돌던 푸시오버 관련된 엑셀 시트들 보면은 그 몇 군데 대학교에서 주로 하셨던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젠에서 부재 기둥 설계한 거 찾아가지고 M0 값 다 찾아가지고 막 된 그런 그 계산 시트들이 돌아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인데,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둥이 적절하게 배건이 돼 있다 그러면 집에는 보통 하나로 나타날 거예요. 어떤 파괴인지는. 그 보통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조건실을 따지지 않고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지금 이거는 토목 쪽에 내진 설계 지침, 그러니까 지금 이름 바뀌었죠. 예전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보면 건축 파트 있고 토목 파트 있는데, 토목 쪽에 매뉴얼도 읽어보시면 도움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토목은 기둥밖에 안 하니까 기둥만 하나로 딱 추격해서 내용이 서술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요 그래프 지금 요 그래프는 힘에 대한 하중 저항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렸냐?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액션 아까 디포메이션 관계도에서 우리가 지금 밴딩에 대해서 이런 탄성 소성 거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게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이런 기둥에 수평력으로 밀어가지고 푸시업 해석을 생각하는 겁니다. 쭉 밀어가지고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얘를 하중 변이 곡선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단순하게 여기 이제 모멘트가 변하겠죠. 하단의 모멘트가 이렇게 항복 모멘트로 왔다가 극한 모멘트로 왔다가 이렇게 뭐 변해 가겠죠. 그럼 얘를 액션 디포메이션 관계에서는 모멘트와 로테이션 관계인데, 얘를 그냥 단주 기둥이라 생각하고 수평 하중으로 밀어줘가지고 여기 모멘트, 이 하단의 모멘트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를 하중 변이로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모멘트를 이 기둥의 길이로 나눠주면 수평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하중 변이 곡선으로 치환했다라고만 생각하자고요. 쉽게. 예. 자, 그래서 다 그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항복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형태의 하중 변이 곡선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멘트 강도에 대해서 그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건 조금 낮게 그려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을 테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은 뭐냐? 전단 강도를 수직축에다가 똑같이 그린 거예요. 이 단면이 가지고 있는 전단 강도를. 근데 전단 강도는 보에서 그리면 이렇게 하나로 그려지지만 기둥에서 그리면은 전단 강도에 대한 상세 계산을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요 첫 번째 곡선을 전단 강도와 힘 강도 하중 변이 곡선을 동시에 그렸다라고 보면 첫 번째 그림은 힘에 대해서 항복하기 전에 전단 강도가 더 밑에 있으니까 전단 강도를 초과해서 전단 파괴가 먼저 일어나겠죠. 그죠? 요렇게 되는 걸 전단 파괴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요 그림은 어때요? 처음에 항복할 때는 내가 그린 전단 강도보다는 여기가 힘에 의해서 항복하는 수평력이 더 값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힘 지배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전단 강도는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쭉 그리다 보면은 엄밀식으로 이건 지금 이제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전단 강도가 떨어지는 구간이나 만나게 되면은 힘에서 1차 파괴가 일어나고 이쪽 가면은 소성 거동을 더 할 수 있지만 전단 강도보다 커져가지고 전단 파괴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케이스를 힘 전단 파괴라고 보는 겁니다. 애초에 세 번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전단 강도 아예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힘에 의해서 먼저 항복한 다음에 이게 파괴가 일어난다고 봐서 이제 힘 파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에서는 힘 지배냐 그냥 전단 지배냐 이렇게 단순히 두 가지로 보는 거고, 기둥에서는 ASC 4-13에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걸 이제 조금 심플하게 단주 기둥에서 그림으로 나타내 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제 이런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게 빠졌구나. 설명이 중간에 빠졌었네요. 자, 항복 모멘트, 항복 강도, 항복 회전각, 요 집에 요걸로 구분해가지고 ABC 값을 찾는다 그랬는데, 이제 요때 힘 지배냐, 전단 지배냐를 구분할 때, 아까 전에 그 전단 강도 그림으로 나타내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림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단주 기둥에서 모멘트, 그 수평력 작용했을 때 하던 모멘트라고 했는데, 이제 1번 보라 그러면 양단의 모멘트가 작용하잖아요. 그 양단에 이제 모멘트 강도를 더한 다음에 길이 L로 나누면은 그게 힘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랑 전단 강도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요 수평력은 힘에 의해서 지배될 때의 수평력으로 환산한 거잖아요. 그거랑 그 콘크리트 단면이 가지고 있는 전단 강도랑 비교해가지고 어느 게 큰지에 따라서 힘에 의해서 지배가 될지 전단에 의해서 지배될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 지배냐 전단 지배냐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방향으로 철근이 구석이 그러니까 내진 상세가 되어 있냐 이거에 따라서 내진 상세냐 비내진 상세냐 따져야 되고, 주건의 배관 상태는 철근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작용 전단력이라고 요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요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접 계산하기 보는 간단하지만 힘드니까 뭐 다른 회사 엑셀 계산서를 구하시든,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온 힌지 값이 있으면 그걸 긁어서 쓰시든, 또는 요즘 그 클로드나 이런 거에서 직접 엑셀 시트를 만들어 보시든, 어쨌든 간에 만드셔가지고 퍼폼 테이블에 맞춰서 나열을 하시면 된다라는 게 이제 주 골자고요. 대화창으로 입력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 입력한 다음에 그걸 샘플로 테이블에서 멀티로 써야지, 이게 입력할 게 많아가지고 대화창에서 직접 하나하나 입력하는 건 거의 불가능보다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테이블에서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항목들은 그렇게 코드 베이스로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해 놓은 거는 오전에 이 A 값이 L 값에 해당되는데 퍼폼에서는 U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짝 붙여가지고 뭐 DL 값에 0.99라든가 바짝 붙인다라고 오전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가 그 피마 베이스로 그리면 얘가 이게 직선으로 뚝 떨어져요. 직선으로. 그래서 여기랑 요 위치의 x 값의 위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dr이랑 dl에 해당되는 값이 그 코드 베이스로 하면 같아가지고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같은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퍼폼에서 같은 값을 입력을 하면은 에러가 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밑에가 조금이라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DL에서 조금만 값을 키워서, 여기는 지금 1.1로 표시해 놨지만 뭐 1.05라든가 뭐 1.03이라든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크게 입력을 해가지고 약간은 기울어지게끔 해야만 프로그램이 해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는 거 설명드려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대화창에서 이걸 각각 입력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항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형상은 트라이리니어로 보겠다라는 거고, 보의 배관 상태에 따라서 시메트릭이냐 언시메트릭이냐에 따라서 포지티브 모멘트만 입력을 해도 되고, 대칭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네거티브 모멘트, 그러니까 단면의 상하단을 따로 입력을 해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도 감소는 코드 베이스로 한다 그러면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단면 재상수 탄성 단면을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예스를 해 놓은 거고, 요거는 에너지 저감 계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5개 포인트의 에너지 저감 계수를 뭐 0.2에서 0.8 사이의 범위로 입력을 해가지고 루프 돌다가 에너지 소산 능력이 떨어지는 걸 묘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체크하고, 디포메이션 캐퍼시티라고 되어 있는 걸 예스로 대놓으면 한 5개의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한 3개 입력하시는데 그게 그 허용 소송 회전각 값을 갖다 미리 입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 베이스로 ABC 값을 계산하면 그 옆에 테이블 옆에 보면은 IOC, LSCP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을 보통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4개를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4개를 입력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칸에는 항복 회전각을 놓고, 항복 회전각을 넘어서냐 넘어서지 않느냐를
다이렉트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입력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IOLS CP 값을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L 값은 말씀드렸지만 부재 길이니까 초기 강성에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래프 그릴 때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입력할 때는 입력하는 항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FY라고 되어 있으면 이 F가 여기서는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니까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복 모멘트, 극한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극한 모멘트를 계산하셨으면 항복 모멘트는 뭐 10% 떨어뜨려가 0.9를 곱하셔도 되고 항복 모멘트를 계산했으면은 극한 모멘트는 1.1배 곱해가지고 입력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U라고 되어 있는 게 플라스틱 로테이션 값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베이스로 A 값 찾아가지고 0.98로 바짝 붙여서 입력한다. 그 다음에 X 값은 P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KH와 그 K0는 요 기울기 비율이니까 보고 계산하시면 될 테고요. 아마 크로스 섹션을 yes로 해놓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요 부분이 자동 계산 항목일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자, 지금 조금 전에 방금 설명드렸던 게 여기 탭입니다. 두 번째 스트렝스 로스 쪽에 들어가면은 DL, DR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DL은 A 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DR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직선으로 뚝 떨어지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DL 값보다 그러니까 코드에서 찾은 A 값보다 조금 더 큰 값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떨어지게끔. 그 다음에 이건 기울기니까 계산하시면 되고요. 요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칭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다 똑같은 개념으로 찾아서 입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인터랙션 팩터 요거는 0 디폴트 값 쓰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프로그램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인일레스틱에서 피마 빔 콘크리트에서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자, 기존 단면 갖다 썼고 요 A부터 전단 면적, 토셔널 모멘트, 그 다음에 단면 1차, 2차 모멘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죠. 그 다음에 요거 백본 커브 기준으로 어떻게 입력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것도 백본 커브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디포메이션 캐퍼시티는 여기 4개를 입력했네요. 그러면 여기가 항복 회전각 IOLS CP 값을 입력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5개의 개수값을 입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테이블로 한번 봐보시면은 내가 지금 입력해 놓은 거에서 보시면은 프로퍼티 이름 있고 단위 킬로뉴턴 센티미터. 얘는 처음에 초기 설정할 때 킬로뉴턴 센티미터를 한번 정하고 나면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면 재상수에서는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화창에서 처음 만들 때 단위계를 세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뉴턴 밀리미터라든가 이거는 사용자가 지정하기 나름인 거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단위계가 환산해서 입력을 하셔야겠죠. 여기는 킬로뉴턴 센티미터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좌측에 있는 조건들을 갖다가 설정하는 겁니다. 트라이 리니어로 할 테고 대칭으로 보고 강도 감소 고려할 거고 크로스 섹션 사용하고 캐퍼시티도 사용하고 에너지 소산에 대한 감소 계수는 요 타입으로 쓰겠다까지가 좌측에 있는 대화창에 있는 그걸 갖다가 예스냐 노냐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섹션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는 거고 항목 작은들 보시면은 크로스 섹션 갖다 썼으면은 내가 단철 근보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타입과 이름을 갖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단면 재상수 값, 단면적과 단면 2차 모멘트, 뭐 비틀림, 토셔널 모멘트 관련된 거, 전단 면적 관련된 게 6개가 들어가는 거고, 탄성 계수, 포화송비,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헤드에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FY,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지금 대칭이니까 같은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FY는 항복 모멘트 값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극한 모멘트가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들어가 있고, DU라고 돼 있으니까, DU가 아까 전에 A 값에다가 0.99라든가 뭐 바짝 붙인 값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이 다 그냥 순차적으로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폼에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게끔 하시면 되는 거고요. A, B, C 값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 그 모멘트 로테이션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쭉 입력하시고 나면은 이제 뒤에는 에너지 감소 계수, 에너지 소산 관련된,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값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만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포지티브 포인트 Y의 에너지 팩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Y, U, L, R, X 해가지고 5개 포인트에 대해서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요 Y니까 여기는 1로 봤습니다. 1로 보고 네거티브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U가 0.85 이런 값을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은 U 다음에 L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또 0.6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세 개는 뭐냐? 하나, 둘, 여기 보면 여기 U1 디포메이션 값이 있잖아요. 요거는 입력하는 게 아까 전에 없었잖아요. 그 우리 테이블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은 YU LRX로 안 하고 아까 전에 YX 플러스 3인가 뭐 그걸로 선택하면은 그 변이 디포메이션 부분을 입력하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 항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 값이 들어가는지만 찾아가지고 쭉 입력을 하셔서 결국은 요 뒤에는 디포메이션 캐퍼시티 관련된 값이니까 말씀드렸던 허용 소성 회전각에 대한 값들이 쭉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열이 많아지는 이유가 포지티브, 네거티브인데 아까 전에 스트레인 캐퍼시티 같으면은 5개까지 입력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럼 총 10개의 칼럼이 생기는 거잖아요. YULRX도 포지티브, 네거티브 따지면 또 10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뒤에 항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바꿀 수 있는 값들만 쭉 바꿔가지고 써야겠죠.